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츄리 21 하와이안 스타일 에이미 김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호놀룰루 다운타운의 뉴욕 스타일 콘도인 모데아 프로젝트의 사전 분양에 관한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드디어 지난주부터 공식적인 공개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처음 30일간은 실거주자를 우선으로 분양하고요. 이 30일이 지나면 나머지 유닛들은 일반 마켓 유닛으로 전환해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콘도 프로젝트는 실제적으로 유닛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사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빌딩의 로케이션, 또 플로어 플랜, 또 예상 전망, 가격대,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주방 욕실들의 일부 샘플만 보고 구매 계약을 하게 되죠. 제 고객님도 그렇게 분양 계약을 하셨는데요. 다행스럽게 이 고객님의 유닛 중 한 유닛이 VR로 구성이 돼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현실로 구체화한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코로나 이후에 호놀룰루도 역시 오피스와 상가 건물의 공실률이 상당히 늘어서 타격을 많이 입게 되었는데요. 다운타운의 유명한 오피스 빌딩인 데이비스 파시픽 센터도 예외 없이 이런 불황을 맞이해서 이 오피스를 전체적으로 레지던스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VR을 보시기 전 잠깐 이 유닛을 설명하자면, 이 유닛은 빌딩의 중간 높이인 12층의 코너 유닛이에요. 실내는 487평방피트로 한국의 평수로는 13.7평 사이즈이죠. 그럼 이제 유닛 구경을 해볼까요? 입구에 들어서면서 실내가 상당히 밝고 환한데요. 기존 건물에 있는 창을 최대한으로 살려 자연 채광이 풍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유닛은 남동향 코너 유닛인데 남쪽으로는 항구와 오션뷰가 보입니다. 이탈리안 디자인의 키친 캐비넷과 보쉬 가전제품으로 주방은 상당히 모던하네요. 이 원베드룸 유닛의 분양 가격은 74만 7,500불입니다. 욕실은 역시 도시적 느낌이 나는 샤워부스로 되어 있네요. 침실은 코너에 위치해서 동쪽과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요. 빌딩의 다른 원베드룸과 달리 이 유닛은 벽으로 완전히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시적 감각이 풍부한 로프트 스타일이고 층고는 10.4피트로 정말 높죠? 그럼 이제 분양 가격이 궁금하시죠? 지금 제 뒤로 나오는 이 가격 리스트는 실거주자용으로 릴리스된 87세대의 가격표입니다. 스튜디오 가격이요, 48만 5,200불에서 62만 6,800불까지, 원베드룸이 52만 8,500불에서 75만 500불, 투베드룸이 130만 불에서 137만 5,000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거주자용 유닛은 분양 우선권을 받는 조건 대신 구매 후 1년간은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분양 계약 시에 하게 됩니다. 처음 계약 시에 5%를 입금합니다. 그리고 30일간의 숙려 기간을 지나게 돼요. 그때 다시 5%,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120일 후에 10%를 내게 되죠. 그러면 토탈 5%, 10% 조합 20%를 계약으로부터 4개월간 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완공 전에 지불하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융자 자격이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자율은 지금의 이자율이 아니고 완공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이자율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와이 신축 분양 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선 장점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당장 전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20%의 자금으로 분양 매물을 확보하고 나머지 80%는 완공 시에 현금이나 융자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 동안 가격 상승의 특수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점을 알아볼까요? 저는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와이에서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 후 30일 동안의 숙려기간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 기간 동안은 캔슬할 권리가 있고 캔슬이 되면 내신 성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이 30일이 지난 다음에 구매자의 과실로 인해서 잊지 못할 과실이라도 캔슬을 하게 된다면 성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완공이 가까울 무렵에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가족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원래 계약자가 반드시 명의에 들어있어야 돼요. 혹은 개인이 자기 법인에게, 자기 법인이 개인에게 넘길 수는 있어요. 따라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플랜 A, 플랜 B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